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든 그 취업 바늘구멍을 뚫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뭐 매번 영상마다 이렇게 칼럼 영상을 제가 올리고는 있는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내용에 정말 그 많은 얻어가시는 유용한 정보나 재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를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외국인과의 그 채용 경쟁.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구조죠. 한국은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지금 사이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비단 근데 사실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그런 상황이죠. 대기업에서도 뭐 개발업계 포함하면 개발업계 특히 여기에서는 그 이제 외국인 이제 그 인력을 활용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뭐 한 10년 전부터 해왔다라고 뭐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금 외국인 인력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이죠. 저출산 문제.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자, 근데 또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가장 큰 그 위기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저는 이제 뉴스 보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외국인 비자 문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 체류 조건에 대한 비자 그 어떤 그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죠. 그래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뭐 사실상 귀화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 뭐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조건이 아닌 이상은 영구 체류 비자를 잘 안 줄 뿐더러 그리고 장기 체류 조건에 해당되는 비자가 없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좀 제외로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뭐 키르기스스탄 이쪽은 제외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F4 비자라고 하는 게 원래 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국가로 해당되는 뭐 동남아라든지 독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국가 있나요? 뭐 러시아 많은데 하여튼 뭐 독일 국가 이렇게 막 많은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정책과 맞물려서 취업 가능 업종과 취업 불가능 업종을 엄격히 구분해서 비자 발급을 외국인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고용노동부나 뭐 법무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업종 코드별로 뭐 취업이 가능한 거와
불가능한 걸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얼핏 그 행정사 분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취업 가능 업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가능 업종에 외국인이 이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이미 벌써 그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신입 교육을 안 시키죠, 회사에서. 네.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 안 하죠. 경력직 선호하거나 외국인 채용을 하죠. 물론 업종의 어떤 그런 종류에 따라 물론 이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네, 신입 채용 안 하죠. 네. 신입 채용 안 하고 사람 못 구하니까 외국인 채용하거나 네, 경력직 채용하거나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20대 구직 단념자분들 많잖아요. 네. 20대 분들이 이렇게 구직 단념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력이 더 이상 이제 그러면은 채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외국인으로 채용해 나가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으로 채용해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법무부가 이렇게 분류했던 이 취업 불가능 업종이 많이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취업 가능 업종이 더 다양하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한국의 많은 한국 국민분들은 이 엄격하게 비자를 진짜 제한해야 된다는 거에 아직도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죠. 왜냐면 진짜로 자국민의 일자리 침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 정책 때문에 이 생각과 이제 좀 일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법무부가 지금처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더 이상 이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네, 고령화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1인 가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진짜 외국인하고 이제 일자리 경쟁해야 돼요. 네.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취업 가능 업종과 취업 불가능 업종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아마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정책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무수히 많은 국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대한 어떤 정착을 쉽게 생각을 안 하는 외국인들이 많죠. 왜? 상당히 이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이 담벼락이 높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들, 얼마 전에 인터뷰 영상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아예 계속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높은 조건이 제시된 거를 충족을 해야 뭐 수입이라든지 어떤 뭐 무슨 지속적인 뭐 테스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럼 엄격한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비자가 발급되는 뭐 그런 조건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다문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다문화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결혼을 하신 분들도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엄격한 비자 적용 규정을 하는 게 참 무색해질 정도로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변화가 분명히 올 겁니다. 법무부가 무작정 이렇게 계속 일자리 보호 정책을 펼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인구가 줄게 되면 결국엔 외국인들을 마구 들여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법무부도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제 예상인데 그냥 피셜인데 예상 피셜인데 법무부도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 때문에 취업 가능 업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고 취업 불가능 업종을 되게 많이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줄면 줄수록 이제 기업에서는 사람 못 구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을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을 들어올 때마다 이제 비자 종류가 막 계속 신설이 되겠죠. 네, 하여튼 비자 종류도 되게 많아.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뭔가 신설되는 비자가 생기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온 거냐면은 라는 말들이 왜 계속 튀어나오는 거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출산으로 가면서 외국인 인력으로 일자리들 대부분이 이제 채워진다. 수순으로 간다.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뭐 집값 문제도 있고 되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냥 이제는 요즘 들어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저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 이제 총알을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총알을 준비할 만한 게 바로 첫 번째 수단. 가장 효과적인 수단. 바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저는 미친듯이 준비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급변하는 이 인력 시장이 어떻게 진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 자격증이 진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제 생각대로 강의하는 목적으로 밥벌이 수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과 취업 경쟁에서 이제 앞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자격증을 어떻게 엮을지 몰라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라고 할게요.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기관이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안에 원래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원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죠. 산하기관은 이 얘네 기관이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기관들의 어떤 그 동향을 잘 파악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일자리 문제랑 직결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 어떤 비자 정책을 신설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나 이런 소식을 왜 잘 접해야 되고 또는 법제처 사이트에 입법 예고 뜨는 거 잘 검색해서 봐둬야 하는 이유는
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급변하는 인력시장 구조에 맞게 정책에 대비하려면 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격증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격증 얘기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친듯이 자격증 준비를 하냐. 이게 반드시 취업 목적이라고만 한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취업을 포함해서 내가 나중에 뭐 창업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엔잡러가 됐든 뭐 어떤 뭐 사업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 외국인이 계속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만약에 국내 인력을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지금 외국인으로 해서 지금 대체 인력으로 해서 뽑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끊임없는 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 두셔야 되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든 굴러갈 겁니다. 어떻게든 굴러가지만 중요한 거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해결점이 없고 그대로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갈 거고 고령화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한국의 그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대상자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채용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경쟁을 대비하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내용이 자격증 준비하시는데 좀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꼭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게 내국인끼리만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얘네 기관을 되게 무섭게 바라보셔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 관련된 뭔가 정책을 얘네가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분명히 또 자격증 플러스 비자로 엮는다고. 정부기관, 저 위에서 언급한 정부기관들은 자격증 플러스 비자 발급 이걸로 어떤 저 뭐라고 하냐 그 한국의 인력 시장 공급 정책을 결정짓는 행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미 우리가 그 사례를 봤잖아요. 맞잖아요. 그 F4 비자라는 정책이 물론 그건 이제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나 뭐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 뭐 어떤 무슨 뭐 특정 당에서 만들어니 저한테 그런 얘기로 막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거에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 당으로 싸우고 자시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나왔던 결론은 현재 비자가 신설이 되어 왔었고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비자 정책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계속 한국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면 정말 더 빠르면 몇 년 뒤에 이런 시장으로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미 기능사 인력이 지금 줄고 있대잖아요. 지금 기능사 응시하는 인원이 되게 줄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한국인들 대부분의 인식이 기능사를 되게 무시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시자들 대부분이 기능사를 아예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능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저는 되게
나름대로 좀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케이스인데, 기능사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능사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기능사를 이제 이게 인원이 줄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능사를 당연히 누구한테 응시료를 뽑아내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인이 더 이상 기능사 응시를 안 한다. 그럼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응시료 장사한다니까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예측을 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기능사 인원을 더 이상 응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인 대상이 아니면 다음 순서로는 외국인 대상으로 기능사를 응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외국인들이 기능사 자격증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국인 분들도 아무리 산업기사 기사 가진 사람들도 이제 긴장 타셔야 돼.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능사를 되게 무시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기능사 자격증 자체도 어쨌든 나중에 그 경력자 수첩이나 이런 거 경력 조건이 맞으면은 발급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기능사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채널에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기사 자격증이나 또는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채널에서는 아마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기능사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관련 업계에서 기능사 되게 안 알아준다? 지금이야 그러겠지. 근데 앞으로 향후 동향을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안 먹힌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유독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정복처리 기능사 종목이 왜 계속 지역적으로 나오느냐. 네, 이게 왜 계속 합격률이 낮으냐. 개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개발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잖아요. 그 외국인 개발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출제하는 이 출제자들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업계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우리가 출제한 알고리즘 지식은 알고 있고 분석할 줄 알아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개발자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사회적 현상의 어떤 흐름을 반영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앞으로의 동향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예측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기능사 인원이 줄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럼 정부기관에서 분명히 서로 협조해가지고 기능사 응시 인원을 외국인으로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럼 기능사를 취득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국민들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산업기사 기사 더 많이 봐야겠죠. 산업기사 기사를 못 보겠으면 최소한 기능사도 맞불 작전으로 이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맞불 작전으로 국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사를 최소한으로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기능사 종목을 무시하시면 안 돼. 이게 단순히 한국인 대상으로만 치는 시험 종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앞전에도 몇 번이나 올렸는데 계속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3번, 4번 제가 올리는 이유는 워낙에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서 제가 한번 칼럼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인력 시장은 외국인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업종이 됐든지 간에 이제는 이 법무부가 언제까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이라는 어떤 이런 거에 미명하에 뭐 이렇게 취업 가능 업종과 취업 불가능 업종을 막 구분해서 외국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거를 이렇게 틀어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50대 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거기도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거든. 통신공사업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통신공사업 하시는 분들도 통신공사업에 실제로 외국인 있대요. 진짜 있대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기능사 하나 취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급 인력 되는 거지, 진짜로. 예.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 지금 기능사 준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분들이 떠드는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반론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능사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라고 저는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들 기능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영상 남겼는데, 외국인들이 기능사 취득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는 이제 장난 아니에요. 완전 더 피 튀기는 경쟁 시장으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는 이 정부기관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능사 종목을 많이 응시를 하려고 하는 편인 이유가, 아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중에 제가 자격증 강의할 때 외국인 대상으로 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비자 발급 조건이 뭐가 생겨가지고 진짜 이걸 외국인들이 응시하는 수요가 만약에 기능사가 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자격증 따봤자 이거 뭐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맞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던 2007년도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능사는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냥 특성화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3학년 그냥 지내가지고 필기 면제용으로 그냥 실기 보고 되게 그런 진짜 막 종이 쪼가리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심했는데, 거리도 보지도 않았어요. 얘기했잖아. 다 수능 공부한다고 입시학원에다가 돈 몰빵하고 있던 시대였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그때 당시에 20대 30대였던 이 70년생 72년생 이분들이 60년생 포함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2023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능사 자격증 포함해서. 왜? 나라법이 그렇게 바뀌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책이라는 거를 되게 검색을 항상 잘 하시고 숙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아주 가족 단위로 전체로 부부에다가 밑에 자녀들에다가 심지어 밑에 손자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막 기능사 자격증 모으러 다니고, 지금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기능사 시험 보러 갔을 때 23년도 3회차 제가 기능사 필기시험 보러 갔거든요. 야, 시험장에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건 뭐 완전 제가 예전에 기능사 시험 OMR 카드
그 마킹 시절에 봤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 점점 더 응시인원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능사를 절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기능사가 한국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더 변하게 되면 정말로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질을 한다니까요. 얘네가.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든 한국이란 나라를 굴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좀 동기부여가 되셔서 좀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주경야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기도 합니다. 자, 뭐 아무튼 주저주저히 떠드는 칼럼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올해 이제 기능사 시험도 벌써 정보처리 기능사가 이제 2번 정도가 지금 실기가 남아있는 상태죠. 네, 좀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자격증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능사 교육을 해주는 그 교육기관이 많이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좀 그래도 많이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그냥 출판사들이 책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인강으로만 이렇게 주로 그 교육 프로세스를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를 막상 수강생분들이 알아보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물론 기능사의 어떤 인기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제가 인원을 받고 1명, 2명이라도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진짜 합격률이 저조하고 떨어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도움될 만한 부분이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을 해서 1명이라도 합격시키면 되게 좋은 취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오프라인 수업 인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오프라인 교육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 물론 수요가 적어요. 수강 문의도 자주 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더 다양하게 동원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교육까지 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 정도의 열정으로 앞으로 기능사 준비 안 하시면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기능사 지금 벌써 포기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효기간 필기 2년 안에 실기 합격을 못 해가지고 벌써 지금 중도 포기자들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비단 이 종목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종목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정말 미친듯이 내가 미친놈처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능사 합격 절대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진짜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이 만약에 100만원이 깨진다 그럼 100만원 깨질 각오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사라는 종목 자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절대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사 공부하는 데만큼은 돈 아껴 쓰지 마세요. 그거 아낀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거 없습니다. 저의 철학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떠드는지 몰라도 기능사 자격증 이상의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100만원이 드는 걸 아까워한다? 그 사람은요 절대 자격증 합격 못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쓰자고요. 여러분들을 스스로의 개개인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뭐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칼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